광합성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잠깐, 어떻게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식물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이 과정을 자세히 이해하면 암 치료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햇빛을 당으로 바꾸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마침내 식물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까다로운 신호를 해독했습니다. 오랫동안 식물학자들은 식물세포의 핵이 세포의 다른 부분에 명령을 내리는 보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핵은 다른 부분에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단백질을 생성해서 명령을 내려요. 이러한 단백질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하거나 녹색으로 변할 수 없죠. 하지만 핵에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하고 어떤 단백질이 식물에게 광합성을 시작하라고 지시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마치 건조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이제 식물학 교수인 맹 첸과 그의 팀은 이러한 단백질 중 4가지를 찾아냈고 전체 과정을 문서화했어요. 간단히 말해 첸과 그의 팀은 식물이 햇빛을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의 2개의 서로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의 일부이며 식물의 여러 부분이 서로 대화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첸은 이 과정을 핵의 단백질이 음악을 시작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교향곡에 비유해요. 이러한 전도체는 광수용체라고 불리며 빛에 반응해서 광합성을 시작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해요. 하지만 광수용체는 다른 방에서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의 다른 부분과 소통해야 돼요. 새로 발견된 4가지 단백질은 전도체가 세포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연구는 암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광합성을 담당하는 식물세포 부분인 엽록체와 인간세포에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하며 유전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세포 내부의 통신 과정을 연구해 왔어요. 세포 내부의 작은 기관인 소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소기관이 세포의 본부 역할을 하는 핵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핵이 어떻게 세포 소기관의 메시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첸은 핵이 식물의 소기관과 소통하는 방식이 동물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핵이 엽록체와 통신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제어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전자의 기능 장애는 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과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 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까요? 광합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질병을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행성에 살게 된다면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부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하면 식물의 생존을 돕고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첸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없다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도 존재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식물의 성장을 조작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